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6장의 연결의 기타 사항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양한 지배종속관계에서의 연결, 이번에는 상호 소유 형태의 지배종속관계에서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설명하고요. 더 나아가서 연결재무제표 작성할 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연법인세를 고려하면 어떻게 이를 회계 처리해야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상호 소유인데요. 예를 들어서 갑회사가 을의 70% 지분을 소유하는 지배기업인데 을도 갑회사의 지분 일부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때 을회사가 보유하는 갑회사 지분의 회계 처리를 자기주식접근법 또는 전통적 접근법에 따라서 연결을 합니다. 자기주식접근법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연결 실체가 소유하는 지배기업의 주식을 자기 주식으로 간주해요. 따라서 연결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종속기업 개별장부에 인식했던 지배기업 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순 합산한 후에 이를 자기주식 계정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전통적 접근법은 조금 복잡하게 연결을 하는 건데요. 종속기업이 보유하는 지배기업 투자도 지배기업의 자본하고 상계제거하는 거예요. 이때 상계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지배력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영업권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에서 조정을 합니다. 한편 비지배 지분 귀속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연립방 정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전통적 접근법의 과정을 간략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A 회사가 있고요. B 회사가 있습니다. A 회사가 B 회사의 70% 지분, B가 A의 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A 회사가 B 회사의 70%의 이익을 가지고 오고요. B도 A 회사의 10% 이익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B 회사의 비지배 지분 순이익은 A 회사로부터 10%를 가져온 금액에 0.3을 곱해야 되는데 A 회사의 순이익은 B 회사의 순이익의 0.7만큼이 또 들어와야 되는 서로 맞물리는 관계가 있죠. 따라서 이를 연립방 정식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와 같이 서로 맞물리는 과정에서의 조정 후 갑회사 순이익을 A, 조정 후 을회사 순이익을 B라고 하자고요. 그럼 이 A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런 조정하기 전에 A 회사의 단순 순이익 1000에다가 B 회사의 조정 후 순이익 B의 0.7만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한편 조정 후 순이익 B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아무런 조정 없이 계산한 B의 순이익 300과 A의 조정 후 순이익 중 10%를 가져와야 되겠죠. 식이 둘이고 미지수가 둘이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계산을 하면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은 A의 90%가 될 테고요. 비지배지분 귀속 당기순이익은 B의 30%가 됩니다. 잠시 후에 실제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제 3을 볼까요? 상호소유인데요. 갑회사는 X1년 초에 을회사 주식의 70%를 28만원에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지배기업이 되었고요. 지배력 취득을 현재 을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같다고 가정을 해요. 한편 동일자의 을회사도 갑회사 주식의 10%를 11만원에 취득하고 원가법으로 평가합니다. 지금 갑회사 재무제표를 보면은 을회사 투자가 있죠. 을회사 재무제표를 보면은 여기 갑회사 투자가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내부 거래는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물음 1번은 자기주식 접근 방법, 물음 2는 전통적 접근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1년도 말에 연결조정 분기하고 정산표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죠. 자기주식 접근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1번 종속기업 투자와 지배력 취득 시 을회사 자본의 상계제거, 즉 1년도 초 시점에 을회사 자본은 공정가치랑 같다고 했고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렇게 됩니다. 을회사 투자 28만원이고요. 요거의 70%랑 을회사 투자를 상계하면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은 없습니다. 요 금액의 30%만큼이 비지배 지분입니다. 한편 을이 소유한 갑회사 투자도 있잖아요. 이를 갑회사 투자에서 자기 주식으로 대체합니다. 연결실체 관점에서 보면은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연결실체의 주식이기 때문에 자기 주식이나 다름이 없죠. 마지막 분기에는 항상 해오던 거죠. 1년도 종속기업 당기순이익 중에 30%만큼 비지배 지분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연결조정분기의 3개를 연결정산표에 반영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연결재무제표가 만들어지죠. 반면에
전통적 접근법은 좀 더 복잡한데요. 이 라지 A, 라지 B가 조정 후 당기 순이익이라고 보자고요. 그럼 장부상 갑회사 의뢰사의 순이익은 10만과 5만인데 이 라지 A, 조정 후 금액은 10만에다가 조정 후 의뢰사 순이익의 70%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한편 B는 5만원 자기의 독립된 상태에서의 순이익에 조정 후 지배기업 순이익 중 10%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연립방 정식을 세워놓습니다. 이를 풀면은 A는 145161, B는 64516 이렇게 두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비지배지분 귀속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4516일의 90%만큼이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이고요. 64516의 30%만큼이 비지배지분 귀속, 둘을 합치면 15만이 되겠습니다. 내부 고려가 없으니까 개별 순이익에 합산하고 같은 금액이 되겠죠. 연결 분결을 합니다. 1번은 의뢰사 투자하고 그 당시 의뢰사 자본을 상계 제거하죠. 영업권은 없고요. 비지배 지분으로 30%가 갑니다. 2번 의뢰사가 소유하고 있는 갑회사 투자 10% 지분하고 그 당시 갑회사 자본의 10% 이게 70만의 10%, 10만의 10%, 20만의 10% 요 금액하고 퉁치는 거죠. 이때 영업권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합니다. 한편 3번 분계는 당기 순이익 중 비지배 지분 해당액 19,355는 이미 여기서 계산을 한 요 금액이 되겠죠. 해답 A에서는 19,355원인데 반해서 앞에서 보았던 해답 1번은 15,000분이 안 되죠. 서로 70%와 10%가 뒤엉긴 상태에서 주고받는 금액이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이 금액에는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재 508쪽에선 연결을 할 때 이연법인세를 고려해보자 라는 것인데요. 이미 사업결합에서의 이연법인세 고려는 1장 합병을 할 때 보았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 피취득자로부터 자산과 부채를 취득 인수를 해야 되는데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공정가치는 세무기준액과 다를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산할 일시적 차이 또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자산,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을 하되 요거를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에 반영을 하는 것이죠. 다만 잔여금액으로 확정되는 영업권은 세무기준액이 보통 0이 될 겁니다.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 안 하죠. 왜냐하면 이걸 이연법인세 부채로 인식을 하는 순간에 잔여액으로 결정되는 영업권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그 바뀐 금액만큼 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생기는 순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영업권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을 상계 제거를 할 때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의 세무기준액과 공정가치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세무기준액은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는 금액인데 반해서 식별할 수 있는 자산 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두 금액의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또 하나는 4장에서 배웠는데요. 내부고래 미실현이익을 제거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에 대해서 미실현이익이 있다고 할 때 이런 분계를 했잖아요.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재고자산 이 같은 분계를 했는데 연결실체의 재고자산을 이거만큼 줄였잖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재고자산 금액 속에 미실현이익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무기준액이죠. 따라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생기게 되죠. 더 나아가서 3번은 종속기업 투자에 대해서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이 있습니다. 그 미배당 이익만큼 역시 종속기업 투자에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따로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시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1장의 합병 과정에서의 사업결합에서는 그 일시적 차이에 취득자 세율을 적용을 해서 이연법인세를 인식을 했어요. 피취득자는 법적으로 소멸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피취득자의 세율을 고려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연결 아닙니까?
연결에서는 경제적으로 하나의 몸뚱아리지 실제로는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연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적용할 세율을 어떤 경우에는 종속기업, 어떤 경우에는 지배기업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표 1에 정리를 했는데 종속기업 순자산의 세무기준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경우에는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 이 종속기업 순자산 예를 들어 토지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장부금액은 거의 세무기준액과 같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문제에서 가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하여튼 두 금액이 다를 경우 그 토지는 종속기업 거잖아요. 이연법인세는 그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는 기업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종속기업 순자산의 세무 기준액과 공정가치가 다르면 당연히 종속기업 세율을 적용해야죠. 한편 미실현이익이 하향, 상향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향거래 미실현이익은 지배가 종속한테 판 거죠. 그럼 종속이 해당 자산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종속기업 세율을 적용하죠. 한편 상향거래는 종속이 지배한테 판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익이 가산된 자산을 지배가 갖고 있는 것이니 지배기업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을 상계 제거할 때 일시적 차이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의 상계 제거 분계가 항상 1번이잖아요. 이때 만약에 건물의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더 크다고 가정하고요. 이 장부금액은 세무기준액과 같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종속기업 투자 주기고요. 종속기업의 자본 이게 장부금액이고 건물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만큼 더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 건물의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에 종속기업의 세율을 곱한 것만큼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을 합니다. 이게 가산할 일시적 차이인지 차감할 일시적 차이인지 이거 계속 헷갈리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크로스로 즉 차변에 차이가 있으면은 대변에다가 이연법인세, 대변에 어떤 자산 부채에 일시적 차이가 있으면은 차변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순액 개념으로 애프터텍스 금액이 잡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요 금액이 식별 가능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애프터텍스 금액이죠. 요거에 종속기업 투자하고 상계하여 영업권 요 금액의 비지배 지분율만큼 비지배 지분 이렇게 분계를 하면 되겠죠. 한편 2번 분계는 요 건물분에 소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즉 건물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의 조정인데요. 이연법인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요 감가상각 누계액만큼 건물이 사라졌죠. 즉 일시적 차이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식한 이연법인세 부채도 일부 주기가 되겠습니다. 즉 건물의 감가상각비에 종속기업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주기고요. 상대 계정은 법인세 비용입니다. 따라서 손익은 애프터텍스 순액만큼만 잡히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예제 4를 풀어볼까요? 갑회사는 1년 초에 의뢰사 주식의 80%를 100만원에 취득해서 지배기업이 됐는데 지배력 취득을 현재 의뢰사 자본의 장부금액은 100만이래요. 자본금, 이격금 70만, 30만. 건물 잔존대행수수 10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생각하는데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10만 초과합니다. 이걸 제외하고 모든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같습니다. 의뢰사의 1년도 순이익은 5만이고요. 내부거래는 없었습니다. 물음은 1년도 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시적 차이를 고려하여 연결조정 분계를 하라는 거예요. 단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과 같다고 가정하고요. 갑회사 적용세율 30%, 의뢰사 적용세율 25%입니다. 의뢰사의 건물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다르죠. 나중에 이 공정가치 장부금액 차이 조정에 대한 이연법인세는 25%를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연결조정 분계를 하자고요. 자, 1년도 말 연결조정 분계인데요. 취득 시점 1년도 초로 가서 자본금, 잉여금 거기에 건물까지 해서 이게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되는데 종속기업 투자랑 그냥 맞상기하면 안 되죠. 법인세 효과를 고려하라면서요. 따라서 10만에 25%만큼 이연법인세 부채. 그래서 순액으로 7만 5천만큼이 식별가능 순자산의 애프터텍스 공정가치가 되겠죠. 이 금액의 20%만큼이 비지배 지분, 80%하고 퉁친 금액이 영업권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건물 10만 원은
10년에 걸쳐 소멸이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 누계만큼 건물이 줄잖아요. 건물이 줄면 일시적 차이도 줄어들겠지. 이연법인세 부채도 줄어야 되겠죠. 따라서 25,000 중 10%만큼이 주는 거예요. 2,500 법인세 비용. 이와 같이 연결주종 분계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분계입니다.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 5만원 중 B집의 지분 해당의 20%인데 여기에 감가상각비만큼 북밸류, 페어밸류 건물에 대한 차이 조정이 들어가는데 요거에 법인세 비용, 즉 앞에 분계로 가보면은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애프터텍스 결국 7,500만큼 조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8,500만큼 B집의 지분으로 대체를 합니다. 지금 풀었던 예제를 정리를 해보면은 일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B집의 지분 잔액은 1년도 말에 순자산의 공정가치의 20%인데 1년도 말 순자산 공정가치는 1년도 초 110만원에 만원만큼 이 공정가치 10만원 중 만원이 소멸이 되죠. 당기순이익만큼 늘어나죠. 곱하기 0.2 해서 22만 8천입니다. 반면에 일시적 차이를 고려해라. 그러면은 일시적 차이를 고려한 1년도 말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 20%인데요. 기초 장부금액이 100만원, 거기에 공정가치 10만원이 들어가는데 75%만 들어가야죠. 애프터텍스 금액으로. 거기서 만원만큼 공정가치 소멸분을 빼야 되는데 만원이 아니라 역시 75% 애프터텍스 금액을 빼는 것이고요. 당기순이익이 들어가죠. 이 금액의 0.2만큼이기 때문에 23500 두 금액의 차이가 적지 않죠.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내부 미실현 이익 때문에 일시적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재고자산 미실현 이익을 제거하는 연결주종 분계를 합니다. 그럼 매출환과 재고자산 4장에서 이렇게 연결주종 분계를 했는데 일시적 차이는 고려 안 했어요. 지금 재고자산이 회계에서는 감소되었다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전혀 그럴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크로스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합니다. 크로스로 대변에 인식할 때는 부채, 차변일 땐 자산이라고 거의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상대 계정은 법인세 비용입니다. 따라서 미실현 손익이 애프터텍스 금액만큼 조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 이연법인세 자산은 그 재고자산을 보유하는 기업의 적용 세율이에요. 따라서 상향거래라면 지배기업, 하향거래라면 종속기업의 적용 세율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5번 볼까요? 갑회사는 1년 초에 의뢰사 주식 80%를 100만원에 취득을 합니다. 당시 의뢰사 자본의 장부금액은 100만원인데 자본금, 이익여금 각각 주어져 있고요. 건물, 내역뉴스 10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 상각인데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10만원 초과합니다. 여기까지는 예제 4번하고 동일하죠. 이 문단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기 중에 갑회사가 의뢰사한테 원가 3만원짜리 재고를 5만원에 팔았대요. 하향 내부거래입니다. 의뢰사는 이 중에 40%를 1년도 말 현재 보유한대요. 내부거래 이익이 얼마예요? 3만원짜리를 5만원에 팔았으니까 내부거래 이익이 2만원인데 이 중에 40%를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니까 곱하기 0.4 하면은 8천만큼이 하향거래 미실현 이익이 되겠죠. 의뢰사의 1년도 순이익은 5만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갑회사가 1년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일시적 차이를 고려하여 연결주종 분계를 하라는 것이죠. 단 세무기준액과 장부금액은 같은 금액이라고 했고요. 법인세율 갑이 30%, 을이 25%입니다. 그러면 해답을 보자고요. 1년도 말 연결조정 분계, 지배력 취득 시점인 1년도 초로 가서 자본금, 이익여금, 거기에 건물, 공정가치 초과분까지 들어가죠. 근데 건물에 대해서 25% 곱한 이연법인세 부채 이쪽으로 빼고요. 이 금액이 종속기업 애프터텍스 세후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의 80%랑 100만원하고 상계하면은 영업권이 14만원, 그리고 이 금액의 20%만큼이 B집의 지분이 되겠습니다. 한편 건물은 10년에 걸쳐서 조정이 되겠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이때 건물이 죽었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도 죽어야죠. 25,000 중 10%만큼이 죽은 겁니다. 상대 계정은 법인세 비용이고요. 하향 내부거래가 있었죠. 매출원가 5만원 죽이면 되고요. 자, 미실현이익은 아까 8천이었습니다. 매출원가 재고자산 4장에서는 여기까지 했는데요. 하나 더 해야 되죠. 법인세 효과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하향거래 미실현이익이기 때문에 종속기업에 적용되는 25% 세율을 곱합니다. 이 재고자산이
일시적 차이니까 이 반대로 이연법인세 자산 곱하기 0.25 그리고 법인세 비용을 인식을 합니다. 결국은 법인세 비용을 뺀 세후 매출원가 반, 매출원가 6천이 연결당기순이익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입니다. 당기순이익으로 인한 순자산 변동 중 비지배 지분 해당액인데요. 1년도에 종속기업 당기순이익이 5만입니다. 감가상각비 만원 빼야죠. 거기에 법인세 비용 2,500 가산을 해서 20%입니다. 하향 거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되죠. 만약에 본 예제가 상향 거래였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매출원가 재고자산은 똑같은데 8천에 0.3 재고자산을 보유하는 기업이 갑회사죠. 그래서 2,400만큼 이연법인세 자산, 법인세 비용이 되겠고요. 종속기업 당기순이익 중 비지배 지분 해당액도 계산이 달라지죠. 1년도 순이익 5만, 감가상각비 빼고요. 여기에 대한 법인세 효과 더해주고요. 매출원가를 빼고 상향거래 미실현이익은 빼야 되잖아요. 30%를 곱한 2,400만큼을 더해주는 금액에 20%를 곱해서 7,380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참고로 1년도 말 재고자산의 내부 미실현이익이 다음 연도에 모두 실현된다고 하면 매출원가, 이익여급 이와 같은 분계 4장에서 했었죠? 여기에서는 법인세 비용, 이익여급 이와 같은 분계를 하는데요. 갑회사와 의뢰사의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한 상태에서 연결 조정 분계를 하면 이미 단순 합산한 X2년도 재무제표에는 미실현 이익이 모두 실현이 됐고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도 모두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멸할 때 대변을 이연법인세 자산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연법인세 이제 세 번째 항목인데요. 미배당 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은 상계 제거됩니다. 그런데 세법 관점에서는 연결 관점이 없거든요. 세법은. 따라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별개의 실체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존재 여부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를 단순히 합산한 금액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이미 상계 제거된 연결재무제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배기업이 현금을 지급을 하고 종속기업 투자를 취득을 해요. 이 시점에서 최초 인식 금액은 종속기업 투자의 세무 기준액과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일시적 차이는 없어요. 그럼 언제 생기느냐? 종속기업 투자를 최초로 인식한 후에 종속기업에 이익이 생겨요. 그런데 이를 배당을 안 하고 그냥 갖고 있다고 치자고요. 미배당 이익. 그러면 종속기업 투자와 관련해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예 3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갑회사는 X1년 초에 의뢰사 지분 70%를 9천에 취득을 해서 지배기업이 됩니다. 지배력 취득일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 금액은 만, 공정가치는 12,000이래요. 이 차이는 토지에 기인을 한대요. 1년도 말 현재 의뢰사가 계속 이 토지는 갖고 있다고 했고요. 즉 소멸은 안 됐다는 뜻입니다. 1년도 의뢰사의 순이익이 600, 내부 거래는 없고요. 갑회사 의뢰사 적용세율이 25%와 20%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지배력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 중에 지배기업에 해당되는 지분은 얼마인고 하니 순자산의 장부금액 만원에 토지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2천 초과한다고 했죠. 그런데 법인세 효과를 고려를 하려면 토지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20%만큼 인식을 해야 되겠죠. 종속기업의 세율입니다. 그래서 2천 곱하기 20 하면 이게 400이 되겠고요. 결국은 1600만큼의 조정이 들어가겠죠. 이 금액에 0.7 곱한 만큼이 8120원인데 9,000원 주고 샀기 때문에 880이 지배력 취득일 현재 영업권이 되겠습니다. 즉 법인세 효과를 고려한 영업권이 880입니다. 그럼 지배력 취득일로 가보자고요. 모두 9천에 취득을 했습니다. 세무기준액은 9천이에요. 그런데 장부상으로는 종속기업 순자산의 지배기업 지분 해당액 8,120원 여기에 영업권 880은 지급한 대가 중 8,120을 뺀 잔여액이니까 이 두 금액은 항상 취득일에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배력 취득 시에는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도 말이 돼보자고요. 세무 기준액은 계속 9천입니다. 그런데 장부금액을 보면은
종속기업 순자산 중 지배기업 지분 해당액에는 처음에 8,120 그대로 가고요. 당기순이익 600 중에 70%가 지배한테 귀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420만큼이. 영업권 880은 그대로 있고 9,420 따라서 420만큼 세무기준액과 장부금액 간에 차이가 생깁니다. 420. 요 420은 1년도만 현재 종속기업의 미배당 이익 600이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요거를 모두 배당을 하면은 일시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420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회계기준 기준서를 보면은 종속기업의 미배당 이익으로 인해서 종속기업 투자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1번은 지배기업, 투자자, 공동기업 참여자, 공동기업, 공동영업자가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뭐 공동기업 막 이런 게 나오는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는 나중에 7장에서 공동약정을 설명할 때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지배기업만 생각하면 돼요. 지배기업이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점을 자기가 통제할 수가 있어. 두 번째로는 예측 가능한 미래의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대. 이러면 이연법인세 부채를 굳이 인식하지 말라는 건데요.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해서 지배력이 있잖아요. 따라서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소멸 방법이나 소멸 시점, 즉 너 배당해, 배당하지 마, 배당 다 해, 조금만 해 이렇게 자기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미배당 이익 때문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이연법인세 부채는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6장의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